네, 안녕하세요. 자, 국악 심화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말이 좀 무섭네요. 국악 심화반? 이러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 2월 달에 국악 기본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본만 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아주 큰 충격이 한 번 있었죠? 총괄평가가 나가가지고 나름 총괄평가로 취업업 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총괄평가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거나 뭔가 방법을 바꾸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학원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눈높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 스케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들하고 내가 만나는 것도 좀 원활하지 않잖니.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저한테 뭔가 요청하실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아요. 카페에 댓글을 달아주는 방법도 있고, 무슨 카페를 통하면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고, 또 간혹가다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한테 뭔가 연락을 취해 주시고 혼자서 끙끙 고민해봤자 사실 별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글이건 채팅이건 카톡이건 통화건 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괄평가라는 걸 보고 났어요. 근데 역시 심화반에서도요, 저는 총괄평가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총괄평가라고 하면 마지막 주차에, 수업이 일어나는 마지막 주차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지 그러냐. 그래서 아니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평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복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면 마지막 주차에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총괄평가라는 걸 지금 1, 2월 기본반 때 처음 실시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나는 난이도가 하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은 그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제 지도 방법에 대한 걸 바꿀 수도 있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스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지 누구를 혼내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직 3월이에요. 아직 3월입니다. 1, 2월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달을 맞이하는데 이 세 번째 달은 지금 국가적인 패닉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해주시면 국악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1, 2월 총괄평가를 못 본 친구들을 조금 위로한다고 제가 너저리를 떨었는데 위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학습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된다.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 알고 가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심화반을 새롭게 이제 등록해서 저와 함께 가주시는 분들은 강의를 마치는 마지막 주차에, 그러니까 10일 주차가 되겠죠? 10일 주차에 총괄평가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때 시험을 봐야 되니까 밀리지 말고 복습을 제때제때 해주는 게 좋겠다. 그걸 보고 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을 잘 해결했는지 어느 정도 지도가 나오게 돼요. 내 지식에 대한 지도가. 자,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공부를 어떻게 보충하면 되는지를 그려나가는, 왜 우리가 좀 전에 음악교육론 시간에도 했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총괄평가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매 강의 끝부분에 항상 마지막 주차에 총괄평가를 보고요. 그 총괄평가 본 결과가 여러분한테 성적표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성적표와 퍼센테이지를 제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딩 날짜가 있어요. 무조건 올려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한을 늘려주다 보면 이 통계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계산과 상태 계산을 위해서는 엔딩 날짜가 있으니까 그 제출해야 되는 날짜를 잘 지켜주시면 인강생들은 좋겠고, 직강생은 수업을 마치는 마지막 주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있었던 이제 총괄평가가 뭐냐, 뭐 카페에도 총괄평가 어쩌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 궁금했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1, 2월에 봤던 결과에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아직 시간 많다. 메꿔서 다시 가면 된다. 그래서 그걸 메꾸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저한테 좀 상의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심화반 수업을 조금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교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제가 항상 수업 자료를 내주면서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 홈워크를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골든타임. 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매주 이제 강의 끝부분에 여러분한테 숙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풀어가지고 저한테 답안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골든타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가 문제지를 드려요. 문제지. 그 다음에 하나는 답안지를 드립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장만 제출하시면 돼요. 이건 한 장이에요. 근데 이 문제지는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지 여러 장을 저한테 다 스캔 받아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지는 갖고 계시고요. 답안지 한 장에다가만 자기 손글씨로 답안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첨삭을 해서 직강생은 바로 돌려드리고, 인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첨삭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 요 문제의 정답은 이거고 이유는 이렇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든타임 같은 경우는 문제지는 여러 장이고 답안지는 한 장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는 답안지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골든타임의 문제지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요. 1주차가 제일 좋아요. 제일 설레기도 하고 제일 떨리기도 하지만 1주차가 제일 편합니다. 왜? 골든타임이 한 회밖에 안 나가니까 다음 주가 돼야 저한테 골든타임 첨삭이 하나 들어오죠. 근데 2주차가 되면 여러분이 2주차만 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한테 다시 1주차와 2주차 두 개 다 내는 사람들이 생겨서 누적되는 첨삭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비가 와요. 어디까지 고비가 오냐면 한 5주차 정도 될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1주, 2주, 3주, 4주, 5주 계속 지금 첨삭지가 더해져서 저한테 한꺼번에 거의 날아들기 때문에 이 첨삭지가 나가는 동안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제 강의가 보통 1주차에서 시작해가지고 11주차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11주차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던가요? 5주차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죠. 5주차가 거의 맥시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주차로 가면서는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은 내가 적어도 이거는 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월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학습 분량은 감당할 수 없게 쌓여요. 그러다 보면 이 숙제를 제출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왜? 창피해서.
선생님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저는 여러분을 답안지 글씨체로 보지 여러분의 이름과 이런 상황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걸 제출을 해도 그 한 사람의 누적 통계는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모른다는 걸 강조하냐면 내라는 거야. 내야 뭘 어떻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지. 해야 뭘 어떻게 하지. 근데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뭔가 같이 해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주차까지는 제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5주차를 딱 지나면서부터는 제출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주차 중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 5주차까지 꾸준히 낸 사람은 반드시 11주차까지 다 꾸준히 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절대 뒤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 분량이 계속해서 쌓여요. 이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하고 해나가겠다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미룬다거나 이럴 거면 저는 함께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한테 반드시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1주서부터 11주차까지 선생님에게 골든타임 답안지를 꼬박꼬박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저도 여러분이 내는 답안지를 성심성의껏 보고 그거에 대한 첨삭을 열심히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시켜주고 시켜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볼래 이거 내라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을 제가 더 많이 끌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렇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약속은 답안지를 매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지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문제지에서 제가 문제지가 여러 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지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깨끗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문제지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답안지에만 정답을 적어서 내주시고 문제지는 깨끗하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모아서 내년에 또 쓰려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깨끗하게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답안지가 첨삭이 돼서 돌아오면 그 다음에 그 첨삭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골든타임의 생명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번에 10문제 후루룩 풀어서 낼 것 같으면 골든타임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거 굉장히 열심히 출제하거든요. 작년에 썼던 문제, 재작년에 썼던 문제, 재재작년에 썼던 문제, 재작년에 썼던 문제. 저한테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다시 리프레시하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줘서 내주시는 그런 성의들을 보여야 제가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문제지를 풀어주시는데 이 문제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도록 풀어주세요. 사람마다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주차에 몇 주차를 맞춰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 1주차, 2주차, 3주차 정도 수업을 듣고 나면 다시 1주차 골든타임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진도는 4주차, 5주차, 6주차 나가고 있는데 나의 골든타임 복습은 다시 1주차, 2주차, 3주차로 시작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공부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주차 수업을 들었고 강의 자료도 받고 골든타임도 풀었고 첨삭 받았으니까 끝이 어딨어 공부가 끝이 어딨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여러 번 풀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지는 제발 깨끗하게 보관해 주세요. 보관해 놨다가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내년에 또 쓰지 마시고 누구랑 나누지 마시고 자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데 아무 힌트도 없는 문제지를 다시 풀어보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골든타임의 답안지를
강의를 다시 작성해보는 이런 식의 루트를 계속 돌려주시는 게 골든타임의 원래 목적입니다. 골든타임은 강의를 듣고 바로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골든타임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